자, 이런 와중에 대통령이 국내 정치도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지선을 앞두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나라의 큰 행사니까 지선을 잘 치러야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번 선거 잘 치러봅시다라고 하는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당청정 협의 모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정청래와 장동혁을 불러가지고 악수를 시키셨다고 하네요. 관련해서 나온 얘기는 이번 지방선거에 관련해서 대연 논의를 같이 진행을 하자. 뭐 투표법이라든지 대연에 필요로 한 또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로 했던 5.18 정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이번에 개헌 투표를 같이 진행을 하자라는 얘기를 얼른 진행을 해봐라는 차원의 자리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랬는데, 지 일도 해결 못하는 장동혁이 거기 가갖고,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고 약속을 해줘야지 협조할 겁니다. 안 그러면 개헌 논의에 우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난 너무 고마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아니, 뭐 그런 얘기지, 의사가. 그래서 난 그게 너무 고마워. 그래서. 좀 더 야비한 목소리를 내야지, 장동혁은. 내가 워낙에, 성품이 인화하고 온화하겠지. 덕망이 갖춰져서 그런지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한테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번에 무리해서 개헌하지 말고 2년 후에 다시 총선해가지고 200석 얻은 다음에 단독 개헌해도 나는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자꾸 국회의장이나 누가 나서갖고 지금 개헌합시다 하는 것 자체가 난 솔직히 반은 찜찜하고 반은 불안하고 그렇거든요. 난 장동혁 화이팅이라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만나서 통합과 초당적 협력을 당부를 했는데요. 일단 요즘도 손 안 잡냐고 이러면서 예, 정청래 대표와 만나야 손을 잡지, 둘이. 장동혁 대표의 손을 딱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악수를 시켜줬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동혁이 손을 정 대표 손으로 땡겨서 악수를 시키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2대1로 줄다리기 하는 느낌인데, 저는. 두 명은 여유가 있고 한 명은 어떡하지, 이거 사진 찍혔네? 나 가서 또 존나 까이겠지? 라고 아니, 이상하게 말풍선이 그렇게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외부 요인, 중동 전쟁에 의해서 지금 공동체의 위기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좀 제발 좀 통합을 좀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개헌과 관련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수록 비상계엄 요건 강화, 지방자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에 대해서 국진당의 긍정적인 검토와 초당적 협력을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다 싶은 부분이 뭐였냐면은 이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대해서 국진당이 이거 현찰 나눠주기다! 포퓰리즘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정말 가장 중요한 지원 방식이다. 심지어 이거 빚내는 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정부 운영 잘해가지고 초과세수를 얻은 걸 가지고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진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동혁이는 꽂혀 있는 게 연임 반대예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연임이 불가능한 헌법 구조인 거고 이걸 이제 갈아 끼우기 위해서는 또 엄청나게 많은 협의가 있을 거고 국민투표를 거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참 바쁜 이 시기에 다룰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혹시라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집권 후반기에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집권 후반기가에서 연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또 이 개헌을 한 당사자는 해당이 되네 안 되네, 연임되네 중임되네, 거기에다가 임기를 종료를 하고 3년만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시작하는 선거로 뽑아야 되면 온갖 가지 지금 얘기들이 다 합쳐져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국민들도 그렇고 정작 정치계 안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그냥 일종의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가능성만 놓고 보는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일단 대통령 본인이
연임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적도 없고요. 근데 이 문제를 들고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현실 정치에 아무 관심이 없는 집단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던져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 어제 이거 자꾸 제일 웃겼던 게 이 동영상을 보는데 그 대통령님이 여야 이제 대표단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송원석을 못 보고 원내대표잖아요, 국진당. 못 쳐다봐? 아니, 원석이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있는지를 모르고, 이제 다 악수했구나, 하고 돌아서가지고, 이제 사진 찍으려고 의자 세팅돼 있는데 가고 있는 뒤에서 누가, 대통령님! 하고 누가 부르는 거야. 봤더니 송원석이가, 나 악수 안 했다고. 악수. 저 악수 안 했어요. 이 사진 감으로 물릴 건데 안 해주시면 어떡해, 그건가? 그러니까 대통령께 아이고 이러면서 난 너무 웃긴 거야.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애들이 막 센 척은 다 하지만 막상 대통령 앞에 가면은 꼬랑지를 내리면서 살살살살 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장동혁이 연임 안 한다고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연임할 건데? 그러기도 웃기고 안 할 건데 이러기도 이상하잖아. 그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와서- 사람들이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아니 연임이 가능해? 그럼 이러고 생각하는 사람만 더 많아진다는 그러니까 거지. 연임에 대한 이 인식을 우리한테 준 거지. 너무 좋아. 연임이 가능한 연임이 가능한 거였어?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번 총선에 국진당이 남아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당연하죠. 엊그제 그 윤석열이가 이제 같이 죽자는 심보인지는 몰라도 나 저기 나 건진이 만난다. 건진이 집에 가갖고 건이랑 같이 가서 만났어 라고 법정에서 자백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선거 기간 중에 나는 건진이라는 사람을 몰라요 라고 얘기했던 집사람하고 저는 그런 거 몰라요 라고 얘기했던 그 말이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로 확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이미 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 허위사실 유포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럼 당선 무효와 동시에 395억 원 토해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내란이고 나발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이것만으로도 지금 일단 돈을 토해내게 된 상황이라는 거지. 내가 봤을 때 성렬이가 혼자는 못 죽겠다는 심정인 것 같아요. 같이 가자는 거지. 그래서 친구들 다 불러드리려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거고요. 요것만 판결이 나와도, 그러니까 내란 재판에 대한 판결이 안 떨어지고 요 선거법 관련된 재판은 빨리 끝나거든요. 이거 3개월 안에 끝나서 저거 확정돼서 100만 원 이상 나오면 그날로 국짐은 바로 400억 토해야 됩니다. 근데 그 돈을 토하고 장동희가 그 돈을 납부를 하고 거지된 상태에서 다음번 총선에 국짐을 끌고 또 나올까요? 물론 이걸로 인해 갖고 정당 해산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선거법 위반인 것 뿐이니까 보조금만 토해내면 돼요. 역대 최대 보조금을 토해내겠지만 그걸 토해내는 데 있어서 당사를 팔든 뭐 당 재산을 팔든 해갖고 이 돈을 납부해 줄 사람도 나는 장동혁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해서 예산 삭감, 그러니까 뭐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뭐 농지 투기 전수조사 비용 이런 것들을 삭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TBS 지원도 그렇고. 그래서 그 예산은 삭감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이 추경해서 안 나가는 거지 사업이 멈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요거 사업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업에서라도 예산을 끌어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인 건데 이번 추경 진행 중에는 이런 추경에서는 안 한다라고 이걸 빼준 거죠. 대신에 유류세 인하폭 확대라든지 배달 용기 지원, 월세 지원 등 국민생존 7개 지원법에 대한 추경을 포함시키자. 그러니까 앞에 거 빼줬으니까 태양광이라든지 투기조사라든지 그다음에 TBS 지원법 관련된 예산을 대충 따져봐도 한 1,000억 가까이 빼줬으니까 이 예산은 그대로 통과를 시키자라는 쪽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의견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개헌을 좀 하자. 거기에 대답을 해달라. 그러니까 개헌하려면은 어쨌든 9표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국힘 쪽에서. 그러려면은 5.18 정신 수록하고 뭐 이런 거 하려면은 그 9명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해주는 거 대신에 이제 뭐 주고받고 하는 거죠, 사실은. 거래를 한 거죠, 사실. 또 장동영이가 헛발질한 게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 우리나라 여행 오는 거 지원 차원에서 다른 나라 이제 바우처 같은 걸 주거든요. 여행 쿠폰 비용이나 비행기표 값 같은 거 지원했는데 우리는 이제 수화물값. 왜냐면 수화물값을 좀 지원을 해줘야 중국 애들이 많이 화장품을 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화물값 관련한 지원을 한다라고 했더니 장동영이가 그거 중국인만 해주는 거잖아요. 중국인만 좋은 일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중국인만 하는 거면 삭감해라. 근데 모든 관광객한테 다 포함돼 갖고 대한민국 관광이 일조되는 거면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그러니까 이걸 해주는 겁니다. 중국인이 제일 많게 하겠지. 전 세계 어딜 가도 외국 중국인이 제일 관광객은 많아. 중국인이 제일 많아. 1년에 아니, 13억이 돌아다녀. 전 맞아. 세계에서. 일본에서 아니야. 일본 관광객은 한국이 제일 많아. 그러니까. 한국인이 제일 많아. 일본에 가는 관광객들 1위는 한국인이에요. 중국인이 우리가 이겼어요, 중국인을. 자랑스러우시죠? 그 자랑스러운 건가? 아닌가? 네,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한 걸 갖다가 중국인만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그럴 거면 다 삭감하겠다. 와서 확인하고 얘기해라 라고 대통령이 또 한번 혼쭐을 냈습니다. 그 관련해서 뭐 부산 관련한 특별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도 계속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만 일단 개헌을 하는데 필요한 7표가 모질해서 7표가 모질지 10표가 모질할지 모릅니다. 지금 개헌을 어떻게든 개헌안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이른바 내각제 무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번이 꼭 필요한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개헌 여지를 남기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국짐은 민주당이 하는 게 다 싫으니까 어떻게든 비토를 놓고 만일에 이번에 개헌 관련한 논의에 대한 투표에 부결포를 던진다라는 상황이 나온다고 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고요. 차라리 우리가 다음번 총선에서 200석 쓸어 모아가지고 그때 민주당 주도의 개헌을 하고 뭐 중임제든 연임제든 아니면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민주당 위주의 개헌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기회를 우리 쪽에서 개헌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난 오히려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10표 정도가 필요한 것 같네요. 네. 왜냐면 이준석이나 이런 애들은 또 개헌하자 그러면 또 뭐라고 핑계대고 안 한다고 할지 모르니까 어찌 됐거나 야당의 도움은 필요한데 그 몇 표 안 되는 도움을 2년 땡겨서 받기 위해서 너무 많이 우리가 양보하거나 그쪽에 뭔가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는 필요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